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 필기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 5장이고요. 시장 이론에 대해서 우리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 좀 보면서 과점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인트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과점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에 봤습니다. 과점시장의 의 하면은요, 우선은 기업의 수가 소수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의 수가 소수.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상대방의 선택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호 의존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터디펜던트 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우리가 행동을 전략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행동을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스트래티지 방법인데 게임 티오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게임 티오리는 바로 뭐냐면 게임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게임하는 거 보시면 돼요.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든가 총싸움 같은 거 한다든가 야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공을 직구로 던질지 커브로 던질지 왼쪽으로 던질지 오른쪽으로 던질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과점시장 모형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전략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전쟁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과점시장의 균형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여러 가지 모형과 균형이 있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Q고요, 여기가 P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선 첫 번째는 전략 변수가 가격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전략 변수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모형이 바로 뭐냐면 베르트랑 모형이 있고요. 베르트랑 모형이 있고, 그리고요 또 하나 모형이 지난번에 봤던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굴절돼 있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수량을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수량을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 이렇게 있어요. 자, 대표적인 모형이 바로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꾸르노 모형이 있어요. 꾸르노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스타켈버그 모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켈버그 모형도 아이디어만 좀 말씀드릴 거고요. 주로 포인트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되냐면 꾸르노 모형에 초점을 맞추세요. 꾸르노 모형 잘 우리가 말씀드리고 이거에 따른 반응 곡선 살펴볼 겁니다. 굴절 수요 곡선은 지난 시간에 봤는데 그냥 질문거리는 간단한 아이디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르트랑 모형 정도만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꾸르노 모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구체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어요. 원래 꾸르노 모형의 시작 자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렇게 보시면 운물이 있어요. 운물이 있는데 운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물이 너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길러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 먹고 싶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꾸르노 거기 논문을 보면 거인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거인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흥 해가지고 이렇게. 그 거인이 이렇게 살고 있고, 이제 거인이 힘이 센 거야. 힘이 세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을 이렇게 도르래로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여기다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요. 덩치도 굉장히 이제 힘이 세고요. 그래서 왕자도 있어요. 왕자도 있고 이렇게 거인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인이 한 명 있는데 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여기 또 한 명의 거인이 있어요. 요 사람도 이제 거인이죠. 아이고, 이게 이상하게 됐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팔을 안으로 넣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A기업과 B기업이 같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거인도 만만치 않아. 왕자도 이렇게 더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기업이 있는 거야. A라는 거인과 이렇게 B라는 거인이 있어요. 뭐 기업 1, 기업 2 해도 되는데 이게 상점자, 하점자가 헷갈리니까 우선 A, B로 했습니다. 자, 시장 전체에서의 생산량은 기업 A의 생산량과 기업 B의 생산량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그때 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가격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할게요. A-B, Q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 Q가 기업 A의 생산량과 기업 B의 생산량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Q가 기업 A의 생산량과 기업 B의 생산량의 합이다.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게 기업 A의 생산량과 B의 생산량의 합이다라는 걸 이용하시게 되면 A-B, Q, A 플러스 Q, B 이렇게 생각하면 오케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 A의 어떤 이윤을 한번 찾아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비용은 하나도 안 든다 할게요. 그냥 한개 비용은 빵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생산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시다. 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공짜니까, 공짜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기업 A의 이윤은 기업 A의 총수입에서 기업 A의 총비용을 빼야 되는 것인데요. 기업 A의 총비용은 빵이야.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 곱하기 QA야. 그리고 총비용은 빵이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시면 P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P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 이렇게 돼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여기 이렇게 대입하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P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이거 다시 쪼개서 쓸게요. A-BQA-BQB 이렇게.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스토리를 집어넣고요. 거기다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식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여기 제가 무슨 뭐 미분을 했거나 적분했거나 그런 거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미분도 간단한 미분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걸 집어넣는 거지. A-B 요거 쓰기 전 걸로 다시 쓸게요. 플러스 QB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QA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바로 이게 기업 A의 이윤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윤 극대화를 찾는 기업 A의 이윤 극대화는 자, 이거 이윤 함수를요 우리가 QA로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QA로 이렇게 미분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미분해서 어떻게 한다? 빵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분해서 빵 이걸 미분해서 빵으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한번 볼게요. 자, 구체적인 예인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따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잖아.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 요 Q 있잖아. Q요. 요 Q가 기업이 1이 있고 기업 2가 있어요. 그래서 Q1 더하기 Q2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한개 비용이 우리가 좀 전에는 30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한개 비용이 아까는 빵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30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요거 볼게요. 기업 1의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기업 1의 이윤은 자, 우선 첫 번째 TR1, TC1 이렇게 되셨죠? 우리 고정비용은 없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AC가 MC랑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P에다가 Q1 빼기 그 다음 이게 AC 곱하기 Q1인데 AC가 얼마요? 저기 보시면 30 이렇게 있잖아. 그 30. 그 다음에 Q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식이 바로 이렇게 써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 관심사가 뭐야? 꾸르노는요. 가격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수량을 가지고 경쟁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수량 경쟁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생산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걸 보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이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 P 있잖아. P를 그대로 여기다가 써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P 있잖아. P 요거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쓰시면 될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저거 나와 있는 것처럼 P는 90 마이너스 요거요. 대문자 Q인데 그게 Q1 더하기 Q2 이렇게 된다니까요. Q1 더하기 Q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 정리하면 여기 풀리겠는데 이걸 여기다 넣는 거야. 다시 한번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90 마이너스 Q1 아이고 마이너스 해야죠. Q1 이렇게 그냥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보시면 요거 플러스 Q2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P예요. P 요거랑 뭐가 곱해졌어요? Q1 요게 곱해진 거고 마이너스 30 Q1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일일이 넘겨. 그러면 90 Q1 마이너스 요거 하면 Q1의 제곱인 거 이해되시죠? 이 연산한 거예요. 빼기 요거 보시면 Q2 Q1 이렇게 되는 거예요. Q2 Q1 마이너스 30 Q1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정리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요 Q1 여기 있네. 여기요 마이너스 30Q1이니까 90Q1 있네. 그럼 빼면은 60Q1이잖아요. 그래서 정리한 게 바로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광펜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업 1의 이윤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2의 이윤함수도요, 똑같은 패턴으로 쓰면 돼. 이 경우는 지금 한계 비용이 다르지 않고 같기 때문에 완전히 원투만 바뀐 대칭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윤함수를 어떻게 한다? 맞습니다. Q로 미분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Q1이니까 기업 1의 생산량이니까 이 기업 1의 이윤 함수를요 Q1으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Q1으로 미분하면 요거 되는 거 보이세요? 요거 미분한 거예요. 미분. 자, 미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60 마이너스 미분하니까 EQ1 마이너스 Q2 해서 빵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달성한다라고 하면 이걸 빵으로 만들면 그때 Q1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가만히 째려보세요. 얘가 있는 거 보이세요? 좀 진하긴 한데 이거. 아니, 기업 1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을 이걸 정리하게 되면 자, 이거 Q1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 Q1 1이 넘어가서 60-Q2인데 이걸 2로 나누면 되겠죠? 60 마이너스 Q2인데 이걸 2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요. 예전에는 기업 1의 이윤극대 산출량은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지는데 기업 1의 이윤극대 산출량은 기업 2가 몇 개 생산하는 거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 2가 생산량이 빵이면 기업 2의 생산량이 빵이면 그럼 얘는 몇 개 생산하는 게 좋아요? 30개 생산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기업 2의 생산량이 60이면 네가 60을 다 해버리면 기업 1의 생산량은 빵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잘 체크해서요.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기업 1의 생산량을 요거 Q1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요게 바로 뭡니까 하면 요게 가만히 잘 째려보세요. 째려보시면 기업 2의 생산량에 반응해서 반응하는 기업 1의 리액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업 1의 최적 생산량을 찾아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꾸르노 모형에서는 관심사가 생산량이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기업 1이 얼마 생산하는가, 기업 2가 얼마 생산하는가, 이게 관심이 됩니다. 자, 기업 2가 만약에 생산량이 빵이라고 합시다. 기업 2가 생산량이 빵이면 빵이 되었을 때는 기업 1의 생산량은 60을 2로 나누는 거니까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업 1이 생산량이 빵이면 기업 2는 생산량이 60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이게 바로 기업 1의 반응 곡선. 그러니까 기업 2에 반응해서
기업 1의 최적 생산량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첨자 기업 1이 관심사니까 지금은 기업 1의 반응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기업 1 입장에서는 기업 2가 생산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대응해서 자신의 최적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야. 기업 2가 생산량을 이렇게 60개 하면 자신은 빵개 생산하고요. 기업 2가 생산량을 30개 하게 되면은 이 빵개 하면 자기는 30개 하는 게 최적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가 전부 다 뭐다? 네, 기업 2의 생산량에 대응해서 기업 2가 생산량을 얼마 하면 자신의 최적 생산량을 이렇게 찾아내는 점들을 연결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요. 여기 보시면 기업 2도 반응 곡선을 구할 수 있어. 기업 2도 보면은 앞에 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하게 되면 이 경우는 대칭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반응 곡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업 1이 생산량을 60개를 해버리게 되면 기업 2는 생산량을 빵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60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30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기업 2가 생산량이 언제 30입니까? 라고 하면요. 기업 1의 생산량이 빵 되면 30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역시 이런 식으로 반응 곡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게 바로 뭐라고요? 맞습니다. 요게 바로 기업 2의 반응 곡선이에요. 기업 1의 생산량에 대응하는. 자, 다시 한번 풀었으면 이게 기업 1의 생산량이잖아. 그래서 기업 1의 생산량에 대응하는 기업 2의 반응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상대방의 생산량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최적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선 기계적으로 이 계산 문제를 좀 하셔야 돼. 예, 요거 두 개를 풀 수 있겠지. 요거 보시면 Q1, Q2 있으니까 Q1, Q2고 식이 두 개잖아. 여기 나와 있는 Q2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Q1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60 마이너스 요 Q2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60 마이너스 Q1 분의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또 안 풀어보시면 이게 또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30-2분의 1 Q1 해가지고 이게 요거 2Q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를 풀 수 있겠지 뭐. 그래서 요거를 푸시면은 Q1이 얼마가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 이렇게 되고요. Q2도 지금 대칭되어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20 이렇게 돼요. 그럼 두 개 기업이 총 합친 총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Q1 더하기 Q2라고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40 이렇게 되고요. 앞에 나와 있던 수요 곡선 있잖아. 거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에 대입을 하게 되면 Q가 4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40 대입하면은 P는 50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각각의 이윤의 크기 찾을 수 있겠지. 이윤 크기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 다시 보시면 Q1이 20이잖아요. 그러면 20을 여기다 20의 제곱, 20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 이윤의 크기는 40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요즘 계산 문제가 유행인 거 아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르노 균형을 구한 다음에 이윤각대 산출량을 구하고 그때 가격을 구하고 그때 이윤까지 구하는 게 최근에 또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준비해 두세요. 여기서부터 더 나가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정도까지는 준비를 잘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반응 곡선까지 이렇게 잘 봤고요. 요거 암기해 두세요. 암기해 두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 비교해서 독점과 꾸르노 균형을 살펴보면요. 완전 경쟁 시장일 때가 산출량이 제일 많겠지. 당연히 가격도 이 산출량이 제일 많고요. 독점일 때 산출량이 제일 작아요. 그리고 과점인 경우 특히 복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한 중간쯤 위치합니다. 가격은 완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한계 비용하고 똑같아지고요. 독점은 한계 비용보다 높겠죠. 그리고 과점은 그 중간쯤 위치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편법 공식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부터 편법을 너무 하지 마세요. 그 스킬이 여러분들 보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경우에만
딱 맞아서 쓰이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와 스킬과 편법 무슨 뭐 암기 공식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그게 좀 뭔가 뿌듯하긴 한데 우리 경작 시험에서는요 그거보다 원리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저도 객관식 때 말씀드릴 거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가 바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산출량이고 가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때 독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MR이 기울기가 2배 가팔라요. 그래서 2배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되는데 요거는 독점인데 2분의 1의 완전 경쟁 시장이 딱 절반이 되는 게 바로 독점일 때 생산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꾸르노 복점일 때는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요거보다는 더 큰 상황이 되는 건데 꾸르노 복점일 때 생산량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3분의 2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거는 객관식 때 문제풀이 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시장 지배력이 점차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격은 시장 지배력이 높아진다는 건 독점으로 갈수록 이 뜻입니다. 가격은 당연히 높아지고 생산량은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 못해서 발생하는 이 삼각형의 면적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스타켈버그 모형이 있는데 이 스타켈버그 모형은 따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역시 생산량을 전략 변수로 사용하게 되는데 생산량 선도 모형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나중에 객관식 때 우리가 혹시나 출제되면요. 난이도 엄청 높을 때 가격 선도자가 있고 따라가는 추종자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타켈버그 전체 모형은요. 어떻게 되냐면 스타켈버그 모형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 4분의 3이에요. 우리가 꾸르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3분의 2였잖아. 얘는 4분의 3이고 이걸 어떻게 놀아가집니까? 라고 하면 완전 경쟁 시장의 4분의 2만큼은 선도자가 가져가고요. 4분의 1만큼은 추종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이제 선도자가 가져가는 생산량이고요. 요게 바로 추종자가 가져가는 생산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 두시죠. 자, 베르트랑 모형은요. 이게 가격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떻게 보시냐면 첫 번째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먼저 이렇게 기억하세요.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는 모양이군. 이렇게 우선 보시고요. 꾸르노는 뭐라고요? 네, 수량 가지고 경쟁하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베르트랑 모형은 가격 가지고 경쟁하는데 사람들이 가격이 조금이라도 낮으면 그 상품을 사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안 사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래서 A기업이 만약에 B기업보다 이렇게 가격이 조금이라도 싸다라고 하면 고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A기업이 싹쓸이를 하는 거야. 모든 고객 올 하고요. B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파리만 날리는 거야. 고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기업 B가 여기 가격을 좀 낮춰요. 그래서 기업 B가 가격을 좀 낮춰서 기업 A보다는 이렇게 가격을 낮춘다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랬을 때는 기업 A는 8이 이렇게 되고요. 기업 B가 올 이렇게 다 가져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하게 되잖아.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가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균형이 됩니까? 하면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상황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업 A의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게 되고요. 기업 B도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것까지 내려가. 근데 만약에 한계 비용이 같다라고 하면은 둘 다 한계 비용이 똑같은 기업이라 할게요. 그러면 둘 다 가격이 한계 비용하고 같아지는 이거 어떻게 돼요? 완전 경쟁 시장하고 똑같은 한계 비용 가격 설정과 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가격 설정이 되는 결정과 관련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적 이렇게요. 효율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우리 꾸르노 모형이 잘 준비가 되면 이 베르트랑 가지고도 가격을 전략 변수로 해서 반응 곡선 구하는 모형까지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격 가지고 선도하는 모형, 우리가 스타켈버그 모형은 수량 선도 모형인데 여기서도 선도자가 가격을 얼마로 결정하면
추종자가 이제 그것을 따라가는 모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조금 약간 과해요. 그래서 언급은 살짝 해놨는데 우리 책에서는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심화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가 전공 단일에서도 꾸누노 반응 곡선 정도만 잘 해놓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충분하게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베르트랑 같은 경우도 가격 우리가 이제 관련된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 반응 곡선 구하는 것도 책에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건 뒤에 봐서 분위기 봐서 그리고 가격 선도 모형까지도 거기까지 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괜히 이것까지 하면 막 이제 너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깊이 산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맞춰서 조금씩 준비해 오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 했냐면 꾸르노의 반응 곡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응 곡선 정도는 이윤함수 세워가지고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계산 문제가 좀 버거워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아셨죠? 제가 최소한도로 공부해야 될 것만큼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까지는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과점 시장을 분석하는 게임 이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